바른 역사, 진실 추구. 우리 지금 유족회에서 주로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 현 시국에서 무엇을 어떻게 풀어야 나라가 제대로 갈 것이냐를 주로 이제 주제로 삼아서 각각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들 또 전문가들을 이렇게 모셔서 우리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그런 작업을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일이지만은 이 다산이라는 지금부터 거의 200년 전에 활동했고, 한 학자로서는 물어볼 것 없지. 어떤 이당 정의보수세계 이런 분들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생긴 이래로 삼국시대 그 이전 그 이후 조선 500년까지 해서는 하여튼 조선을 대표하는 최고적 학자다. 우선 저서 자체가 500권이 넘는, 그야말로 한 개인이 당시 그 사정으로 요즘처럼 이렇게 컴퓨터로 저서를 글을 쓴다든가 책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손수, 붓으로 전부 글씨를 써서 무려 500권이 넘는 저서를 남겼다. 이건 우선 기본적으로 상상이 안 되는. 그러나 다산은 해냈습니다. 지금 500권 저서가 거의 다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서 하나하나가 하나도 허투루 어떻게 무슨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거기서 적당히 무슨 기록은 책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 혼신의 정력을 다 바쳐서 저술한 책입니다. 그 기본 목표는 바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냐? 이렇게 가야만 나라가 되는 거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쓴 책들입니다.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되냐? 우리가 조선 후기를 신학시대라 그럽니다. 강해군 이후 매우 나라가 어지러졌고, 특히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 양난을 거치면서 국가가 거의 사실은 망한 거나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서해 유성여무 징비록을 보면 전쟁이 끝나고 어떻게 나라가 가난한지, 사람을 잡아먹는, 하도 배가 고프니까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시대가 바로 조선 후기입니다. 그것을 목격하고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 실학이라는 학문이 유교에서 배태돼가지고, 기본은 유교입니다. 유학입니다. 공자, 맹자, 논어, 맹자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진 사상 체계 속에서 그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배고픈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어떻게 됐느냐가 바로 쉽게 말하면 실학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정리한 내용을 보면 제일 먼저 그걸 걱정한 분이 효종, 인조 이렇게 내려오면 반개 유영원 선생, 우리가 잘 아는 반개수록 저자, 이게 실학을 최초로 정리해서 실학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만든 겁니다. 반개수록 저자 유영원 선생, 그렇게 벼슬도 못하고 전라북도 부안이라는 그 해변가 땅에 묻혀 사시면서 늘 걱정하는 내용이, 자, 이러다 나를 막았지,
이러다 거기 이단 정의부 선생이 쓴 글에 그런 거. 이러다 나라 망하지. 자, 그럼 이렇게 이러다 망하는 나라를 그냥 보고 있을 거냐? 어떻게 나라를 안 망할 것이냐? 여기서 저수를 남긴 게 바로 반개수록이다. 그 반개를 이어 바로 그 다음을 이은 분이 우리가 잘 아는 성호이익입니다. 이당 정의부 선생의 말씀에 의하면 반개를 이어서 성호이익은 똑같이 이러다 나라 망하지. 이러다 나라 망하지. 자, 어떻게 나라를 안 망할 것이냐? 나라를 안 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저술들, 그 글, 그 내용이 바로 실학입니다. 그 성호는 성호사설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만 나라가 안 망하지. 지금 현재 하는 대로 가면 나라는 망하고 만다. 자, 이 반개 유형은 성호이익선생을 이어받아서 횟수로 따지면 성호가 다산이 2살 때, 우리 보통 샘 나이로 지금 2살이니까 태어난 지 1년 만에 성호가 돌아가십니다. 그 딱 연대가 보면. 그 성호를 직접 배울 수는 없었고, 다산의 기록에 하면 15살에 서울로 장가를 들었는데, 15살부터 서울 생활하면서 모두 동료들을, 성호 후학들을 통해서 성호 글을 읽어보고 시작했다. 성호 글을 읽어보면서 나도 성호 같은 학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16세의 조항 다산 연보에 보면 16살 때 나도 성호 같은 학자가 되겠다라고. 그러니까 다산도 똑같이 반개 유형원이 이러다 나라 망하지. 성호이익이 이러다 나라 망하지. 이걸 똑같이 받아들인 분이 다산 정렬. 정렬교 선생도 이러다 나라 망하지.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있냐? 안 망하게 해야지. 안 망하게 해야지 하면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실학저서입니다. 다산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처럼 목미심서, 경세조, 후문심서를 통해서 나라를 변혁하고 나라를 고쳐서 나라를 개혁해서 안 망하게 해야 우리 국민이 살아가고 우리나라가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가 바로 아주 우리가 다산을 소환해서 이야기하면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내가 아침에 오늘 와서 무슨 말씀을 해드릴까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책을 떠들어오면서 어떻게 우리 다산 선생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오늘 있어야 이렇게 딱 맞아떨어진 것이 이렇게 많단 말이지. 그런데 이 다산은 기본적으로 3가지입니다. 안 망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안 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계획해야 된다. 3가지를 고치고 봐요. 자기 글에 3가지를 고치고 봐야 하는 대목은 없습니다. 제가 이 다산 책을 읽어보면서 다산은 이 3가지 목표를 가지고 학문을 연구했고 저수를 남겼지 않겠냐. 제가 이거 정리해 본 건데 이 3가지 목표가 나오게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세상이 너무 썩었다. 이렇게 세상이 썩고야 이렇게 나라가 부패하고야 안 망할 수 있겠냐. 자, 어떻게 돼? 이 부패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부패를 잡을 것이다. 다산의 시가 아주 참 일반인들이 잘 모두 시 같은 거 아니고 다산은 그냥 목미심서 경세일도 그걸 많이 보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다산 선생은 시를 한번 읽어보면 그 양반의 마음, 그 양반의 뜻하는 바가 뭐인가를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산의 시에 좀 이야기를 좀 왔다 갔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산의 시에 시 제목입니다. 시 제목이 애절량이라. 애 슬퍼하다 끊을 절자입니다. 양이 뭐예요? 양을 끊는 것을 슬퍼한다고 합니다. 양이 뭐냐? 남자가 양입니다. 여자는 음입니다. 음양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입니다. 밤은 음이고 낮은 양입니다. 남자를 말하는데 남자 중에서 남자의 상징물이 여기서는 양입니다. 남자의 상징물이 뭡니까? 고추입니다. 고추를 끊어버린 것을 슬퍼한다. 이 시 제목부터 기발한 겁니다. 이게 지금하고 비교하면 복잡합니다. 지금은 애 낳기 싫으면 뭡니까? 정관수술. 남자는 정관수술을 주고 피임약 먹으면 되는 거고. 또 애 띄는 걸 뭐라 그러죠? 애 뱉더라도 애 띄를 수가 있잖아요. 낙태. 임신 중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애를 낳을 수가 있고 애를 안 키울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 200년 전 그 시절은 애를 안 낳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고 나면 애가 생기고.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철록과 집에 사는 사람은 애가 숫자가 더 많다 그럽니다. 철로가 지나가면 새벽에 잠 깨가지고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양은 남자의 상징물. 우리가 보통 약물이라고 합니다. 약물. 남자의 생식기를 약물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때 어른들도 애들보다 그런 물건이 크다고 물건이라고 하잖아요. 약물. 남자의 생식기입니다. 남자의 생식기를 끊어버린 것을 슬퍼하는 노래가 애절량입니다. 요새 세금 문제 갖고 정말 복잡. 정말 한 국가의 정책에서 세금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합니다. 세금은 4대 의무 중,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데 그 의무를 얼마나 공평하게 매기느냐가 국가의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달 타산조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타산도 늘 모든 책을 어떻게 세금을 공정하게 모르냐. 전략. 그런데 지금은 세법 위에서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세금이 결정되고 있지만은 조선시대는 인두세야. 사람은 머리 숫자에 따라서 세금을 매깁니다. 여자는 안 칩니다. 지금이 여자 시대니까 말할 필요 없죠. 그때는 여자라고는 사람 수로 들어가지를 안 해. 여자는 군대도 안 가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군포를 매기는데 아들이 하나면 한 가마니 아들이 둘이면 두 가마니 수가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물어. 자고 나면 애는 생기고 이 시골 아낙네가 시골 농부가 자고 나면 생기는 어떻게 해요? 애만 하나 더 나면 세금이 계속 물려서 세금 못 내면 와서 속 끌어가 버리고 돼지 잡아가 버리고 나라 가만히 가져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 나면 또 더 많이 가져가고 하나 나면 더 가져가니까 이 농부가 견딜 수가 없어. 얘는 안 날 방법은 없고 비법도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머리 좋은 이 농부가 연구한 거야. 단 하나 방법은 이 약물을 잘라버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부엌에 들어가서 식칼을 날세게 갈아가지고 방으로 들어와서 바지를 벗고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버리니까 이 고추가 팔딱팔딱 뛰어. 피가 흥건해가지고
부엌에서 비밀을 드러나 부인이 방문을 열어보니까 이게 살아도 못 살아. 이제 살아도 못 살아. 고추가 남편이 고추가 없는데 살면 뭐 돼요? 하도 억울하니까 이 고추를 붙잡고 그 더벅머리 밤에다가 들어온 아낙네가 강진군청으로 쫓아간 거야. 군수 이 사람아, 사또 양반아, 당신들이 세금을 오지게 많이 물었으면 우리 남편이 이해 안 나려고 이 기둥한 것을 잘라버렸겠냐. 세금을 줄여주든가 아니면 고추를 붙여주든가. 요새 같으면 119하고 접합수술하면 해결되네. 여기서는 접합수술하면 해결도 돼. 근데 그때는 그런 방법도 없었게. 아내가 감정구청에 가가지고 사또날이 제발 고추를 접합수술해 주든가 아니면 세금이라도 좀 깎아주라. 이렇게 하려고 쫓아갔는데 물에서 장창을 둔 문지기들이 써가지고 더벅물에 아내가 사또를 만나 죽었어요. 발로 톡 차고 그러는 거야. 들어가도 못 와서 군수 얼굴도 못 보고 다시 이제는 실거갖고 말라버린 이 고추 덩어리를 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아낙네의 모습을 내가 지금 말한 그대로 이걸 읊어놓은 시가 바로 다산의 전략입니다. 다산의 이 시를 몽실 세금조항에 이 시를 옮겨 실었어요. 이 시를 옮겨 실어놓고 오직 혹독하게 세금을 거둬들였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 제발 좀 세금 좀 공정하게 받으라고 내가 후인들이 보도록 내가 이 글을 목민심서에 올려놓는데 그랬지. 너무 군수들 너무 혹독하게 세금 것 좀 봐라. 이 무서운 일 아니냐. 이게 이렇게 끝날 날 이 일이 이렇게 끝나서 다행이지. 이게 저 확대된다고 어떻게 되겠냐. 이걸 참고라고 내가 이 시를 목민심서에 적어놓겠다. 목민심서에 이 시가 들어있습니다. 시를 이런 시대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다산은 이 가난을 이대로 두고는 안 되겠다. 어떻게 됐냐. 그래서 다산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면. 온 세상 하늘 아래가 이 천하의 못 쓸 놈 그럴 때 천하 그러면 온 세상 뭐 아주 우리 한글로는 좀 어렵다고 보 영어로는 쉬워. All over the world. 온 세상 썩을 붙자 썩은 지가 이미 오르다. 이거 어제 오늘 썩은 거 아니다. 서양에서도 우리가 대학 때만 해도 그 뉴욕 뉴스 이클레지란가 뭐 타임 같은 거 보면 특집 에시안 커럽션에서 아시아 부패라고 나오면 이 부패가 중국, 일본, 한국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중국 공산당이라고 지랄하지만 그들도 엄청 부패했습니다. 일본도 가끔 보면 수상이 돈 받았고 쫓겨나고 얼마나 부패했어요. 이 부패, 이 온 세상이 썩은 데가 이미 오르다. 다산은 썩어서 문들어 여기다 이렇게 하고 난자를입니다. 천하 불안입을 썩어 문드러질라잖아. 썩을 뿐 문드러질라 불안. 천하 불안이 불능시냐라. 천하 불안이고요.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육신으로 변한다. 다산은 태초에 부패가 있었다. 이 부패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이 여기서부터 지금 다산 공부가 시작돼요.
어떻게 해서 부패를 막냐? 어떻게 해서 썩은 것을 도려내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어떤 면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다 부패예요. 지금. 그래서 사탄은 이 부패를 막자. 어떻게 막냐? 그래서 사탄은 부패를 막으려면 하여튼 사탄은 제가 만들어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산이 이 말을 한 말입니다. 좀 다산식으로 말하면 다산은 이 사고 체계, 우리 인간의 사고 체계를 우선 생각부터 바꾸자. 지금까지 계속 해오는 생각 갖고는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만다. 생각을 뜯어 고치자. 여기가 이제 다산입니다. 나는 이 다산 공부를 지금 많은 사람들 하고 있는데, 진짜 다산에게서는 뭘 배우는가를 모르고, 그저 다산은 그냥 몸심소, 뭐 수원화성을 쌓고, 무엇을 어쩌고 하고, 이런 것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다산은, 여기가 이제 다산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바꾸냐? 우리 국민의 생각을 바꾸게 해주는 방법은 뭡니까? 목사님, 어떻게 우리 국민의 생각을 바꿔요? 그 가장 첫 번째 일이 뭐겠어요? 국민의 생각을 바꿔준다. 근데 교과서를 바꿔줘. 교과서를 바꾸지 않고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국어 교과서에 우리 중고등 우리가 아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다니는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 아니에요. 지금 뭐 유성룡이 어쨌다, 이순신이 어쨌다, 다 우리 교과서 갖고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과서가 지금은 국어, 영어, 수학 교과서, 그 당시에는 사서오경으로 굳어져 있어요. 사서오경이 교과서입니다. 사서오경을 어떻게 적었느냐? 공자나 맹자의 본뜻이 무엇이냐? 주자가 해석하면 성리학이고, 정주가 해석하면, 우리 조선은 다른 해석을 일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고려 말에 송나라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성리학이 공명학, 유학의 본질, 유학의 전체인 줄 알고, 조선 500년은 시작부터 성리학을 국교 비슷하게 국가 이념으로, 통치 수단으로, 통치 이념으로 정했어요. 거기에 말 한자로 설 수가 없어. 모든 경서를 주자가 해석해 놓은 그 틀에서 벗어나면 사문난적이고, 그 틀에서 벗어나면 요새 같으면 반체제 인사야. 한말로 말하면 반체제 진북 좌파야. 한말로 말하면.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고 방법이. 네, 그래서 여기 이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경서를 연구하는 경학입니다. 연구 그러니까 거의 세계적이라 할까? 동양 최고 경학자는 누구냐? 주자입니다. 주자 이전의 모든 경학을 경에 대한 해석. 경이라는 것은 공자가 맹자가 말하는 것이 경입니다. 거기에 줄을 달고 이걸 합쳐서 이걸 경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학, 사소오경에 대한 연구, 이게 경학인데, 그 다산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경학자입니다. 그리고 실학자고, 그리고 시인이고, 이렇게 경학자다. 이 다산의 경학, 기가 막힙니다. 다산이 아까 전서가 500권이라고 그랬잖아요. 500여 권, 500권도 지금 뭐 정확하게 셀 수가 없어. 지금도 간행 안 돼서 여기저기서 나오는 책이 있어. 최소한도 540여 권이요, 지금. 500, 좀 나온 거예요. 500권인데, 이 중에 232권,
이게 경합관계입니다. 경합. 우리가 뭐 다자는 어떻게 절반이 저서 절반이 노노 맹자 중용 이거 다시 해석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들 다사람은 뭐 그냥 경세병 목민심도 많은데 다사는 경학자입니다. 왜?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는데 6.25 경제적 논리가 주자식으로만 해석하면 생각이 그대로만 가는 거예요. 이 주자식과 다른 생각으로 바꿔야 돼. 이게 다산입니다. 주자식의 논리를 바꾸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게 내가 성균관대학에서 13년 동안 석사 교수로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를 했습니다. 이 강의를. 이게 그러니까 강의는 뭐 몇 시간씩 이게 하나 갖고 몇 시간씩 해야 될 건데 여기서 지금 뭐 몇 시간 몇십 분 동안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 이게 어려운 강의입니다. 내가 지금 이거 제대로 해드릴 수가 없어. 이걸 하나씩 플러스 해결하려면 몇 시간 몇 날이 걸려야 되지. 보세요. 그러나 그냥 보세요. 자, 제일 중요한 것들이 그래서 공자의 중심 사상은 뭡니까? 인입니다. 인. 노라고 중심 인이잖아요. 왜 기독교 예수 중심 사상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잖아요. 사랑. 석가의 중심 사상, 불교의 중심 사상은 뭡니까? 자비입니다. 자비. 이거 세계 3대 성인들, 인을, 사랑을, 자비를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겁니다. 지금. 크게 보면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정치적 욕적으로 나눠잡고 서로 싸우고 지랄하는 거지.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인이나 사랑이나 자비나 똑같잖아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운다. 이란하고 미국하고 싸운다. 이게 뭐 종교로 싸우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싸우는 거지? 종교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이 뭐냐를 갖고 어떻게 해서 그러냐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주자도 하여튼 다산 이전까지 주자가 세계 최고입니다. 주자를 해볼 사람 없어. 주자의 600년 이후에 주자는 1200년 되거든. 1800년대인데 600년 이후에 다산이 나와서 바야흐로 주자도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가진 사나이였구나 알게 된 거예요. 알고도 말할 수가 없고 말을 안 했어. 다산 때 와서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논어 10권을 논어 고금주 48권으로 싹 다 두고 고친 겁니다. 48권으로. 명자요의, 명자칠표를 명자요의라는 9권으로 하면 전부 명자의 논리를 주자나 정자나 그 다른 학자들이 잘못해서 원문을 달리해서 그런 거예요. 이래야 생각의 틀이 바꿔진다는 겁니다. 이래야 생각의 틀을 안 바꾸는 절대 나라를 바꿀 방법이 없어. 생각의 틀을 바꿔버리자 말이야.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인이 뭐냐? 성이 뭐냐? 이 성리학 가지고 유교 중심적인 그런 태제가 인이고 성이요. 성은 뭐냐? 주자는 뭐라 그랬어요? 주자 정자가 처음에 그랬죠. 성정리다. 성이라는 건 이치다. 아주 관념적으로 기가 막혀. 이것도 누가 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어요. 정자나 주자가 되니까 말을 했지. 그래서 이게 500년, 600년, 700년 동안 이게 진리로 알고 했어. 다산 때 와서 성은 이가 아니다. 성은 뭐냐? 성은 기호다. 이런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다산이 주장한 거야.
기호락해야 이게 의미가 있지. 성이 리다 성이 여보세요. 이를 줘 성을 잃어버리니까 여기도 다 주자가 뭐라고요? 주자가 내가 뭐 글자를 빨리 쓰다 보니까 글자가 어떻게 되는데 인자는 논어 해석을 논어 인 나오는데 딱 주가 나옵니다. 앞주가 인자는 애지리요 심지덕이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이치요 마음의 덕이다. 이야말로 관념의 세계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다산이 사랑의 이치 난 뭔 말인가 모른다고요. 사랑의 이치가 저 눈에 보이냐 손에 잡히냐. 영어로 말하면 invisible, impossible이야. 어쩌자는 거냐 이걸. 사랑의 이치가 이걸 어쩌자는 거냐고요. 이 일을 어떻게 하자고 해서 사랑의 이치라고 하고 마음의 덕이라고 하냐. 이게 뭐 보이냐. 이자로 경험을 해석하느니 이게 무슨 행위가 나오고 무슨 철학이 나오고 무슨 역사가 진행이 되겠냐고요. 이게 자산입니다. 이를 달리 해석하자. 공자는 그런 뜻으로 인이란 말을 사용한 적이 없다. 그런 경문을 막 갖다 댑니다. 경문을 다 대고 봐라. 어디가 이치냐? 어디가 이게 덕이냐? 인을 덕과 심으로 이로 해석을 했단 말이야. 주다가. 이러니 이게 아무런 행동은 나오지 않고 마음속으로 뱅뱅 돌고 있다. 관념의 세계에서 끝나버린다. 보자. 아무도 사랑의 이치. 성질이야. 뭐 덕도 이치고 뭐또 나중에 보세요. 뭐 덕을 이치다. 모든 교다. 하나의 경향이다. 꽁우성은 다산은 예를 듭니다. 우리가 꽁우성. 꽁우성품, 꽁우성은 뭐냐? 꽁은 콩을 좋아한다. 콩을 좋아한다. 이게 기호 아니냐? 성이라는 것은 기호다. 염소는 담배를 좋아한다. 염소 알아요? 어려서 우리 염소를 깨면 담배를 좋아합니다. 염소 성품은 담배다. 이런 식으로 정말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끔 경험을 다시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다산이 사고체계의 틀을 바꿔버리는 거지. 그래야 행동이 나오고 변화가 오고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고여있는 물을 움직이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산을 제대로 보면 이게 우리가 좀 설명을 할 수 없는 엉뚱한 논리로 세상을 바꾸자는 겁니다. 조선 후기 나라가 망해버리고 또 하문은 없어져 버리고 다산을 제대로 전착해서 다산 논리를 따라갔다면 과연 우리가 애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동안 고생했겠냐고. 이치다. 돋보 입고 앉아서 이치다. 이치가 어쩌자는 거예요. 모든 논리가 이치로 하는 겁니다. 덕도, 인도, 다산은 이 가지고도 얼마나 세게. 자, 인을 이렇게 복잡하게 글자 6다. 또 이제 여대목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이를 또 해석은 내가 여러 군데 좀 거의 비슷한 논리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다산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해석을 하냐. 인바라 인 글자 자체가 사람이 둘 아니냐. 글자가 사람이더라. 보세요. 다산은
사람 사이에 이인지제의 선의라, 이는 얘는 항상 한자에서는 남을 말합니다. 나를 말할 때 기라고 해요. 인기. 나는 기고 남은 인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글자 자체가 사람이 두루로 아니냐고요. 두 사람 사이에서 남에게 잘해주는 거, 선은 이게 입니다. 우리 인류 구성 단위는 둘이 아니냐. 부부, 형제, 사제, 분신, 부모, 전부 두 사람 사이다. 형제. 부자간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잘해주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잘해주면 그게 인이다. 뭐 복잡하게 그렇게 잘해주는 것, 이 행위를 봐야지. 이치라고만 따지니까 무슨 논리가 나오냐고요. 행위로 보자, 행위로. 두 사람 사이에 상대방이 잘해주는 것이 인이다. 맞아요. 다 보면 오류 같은 게 다 맞아 떨어집니다. 자세한 말씀으로 보면. 스승과 제자 두 사람 아니냐. 스승은 제자에게 잘해주고 제자는 스승을 존경해주고 그게 입니다. 그래야 평화가 오고 그래야 나라가 발전하고 그래야 전쟁이 없어진다. 이를 해야 세상이 좋아진다는 바로 그거예요. 스승은 제자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제자는 스승을 존경해주고 뭐 어떻게 전쟁 날 수가 없잖아요. 평화가 오고 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쉬운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한 이로 해석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썩어 문드러가게 만들어 놨느냐. 이걸 고치고 바꾸자. 이거 고치고. 보세요. 노노 고금 주라고. 40권. 노노를 40권으로 전부 다시 해석했어. 문제점을 다 지적했어. 왜 문제가 있느냐를 다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된다. 보세요. 논에 보면 정치를 한다. 이정이덕. 덕으로 정치를 한다. 이럴 때 이제 덕이 뭐냐? 약간 여기서도 마음의 덕이다 그러면 덕이 뭐냐? 덕을. 이제 이러면 참, 이것도 제대로 덕. 대학에 나오는 명덕을 다. 주사가 명덕자는 인지 소득고 천이 이 허령 불매하여 이구 중리 응만사다야라. 이거 내가 써야 되는데 지금 길고 그런데 명덕자는 허령 불매하여 이구 중리 응만사다야라. 인지 소득고 천이 명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늘에서 받은 바 해가지고 허령 불매, 허령 약간 신비적인 주자는 신비적이에요. 항상 신비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허령하고 불매, 어둡지 않아가지고 이구중 또 이치가 나와. 온갖 이치를 갖추고 있어야지고 만가지 일에 응할 수 있는 것이 덕이다. 그 말이 뭔 말이냐? 그 말이 그렇게 갖고 어쩌자는 거냐? 덕이 뭐냐? 덕이라는 거 봐라. 글자대로 덕은 거들짓자 직 여기다 마음 심자 덕. 보세요. 이건 행이라고 말이에요. 자살 덕이라고 하는 것은 행, 오지, 나의, 직심, 고든 마음. 글자가 직심이요. 나의 고든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덕이다. 여기 다다는 또 행을 나오고. 행, 오지, 직심. 덕을 이치로 보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요. 글자대로 봐. 내 고든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덕이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거 안 나옵니까? 목사님? 나오죠, 그게? 예, 나옵니다. 나오잖아요. 행오지 즉시. 나의 고든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덕이다. 이 자사는 그렇게 해서 그래. 행을.
그런데 그걸 이치로 보니 뭐 해결이 되냐고요. 덕을 이치로 봐갖고 무엇이 나오냐고요. 무슨 생산이, 무슨 결과가 나오냐고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제 무의가 나옵니다. 무의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다 들어진다. 자, 이 논어에 공자가 사용을 했어요. 이 말을. 무의치자 유수는저. 순임금만이 가만히 앉아 계셨어도 나라가 제대로 다스렸지 않냐.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만 높은 가치고 높은 넓은 도포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잘 돌아간다. 세상에 있다이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다사는 아무리 바쁘게 돌아다니고 막 불나면 쫓아가고 어쩌고 그래도 요것도 먹는 것이 정치인인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통치가 된다? 이런 이 나라가 안 썩고 부패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무의치라고 공자가 하신 말씀은 순임금이 20인 우수한 인재 22명을 골라가지고 각지에게 딱 비춰놓고 자기는 북경에 혼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세상이 돌아가는 자기가 그 한 사람 고를 때 얼마나 노력해서 고르고 골라갖고 해놓고 가끔 순시한씩 가보고 해도 통치가 잘 된다는 그 정치 기술을 찬양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 아무것도 안고 있어도 다스려진다. 이게 말이 되겠냐. 이런 논리를 갖고 정치를 하니 이 나라가 그러니 나라가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 이 사장 보면 그래 오늘 무의치를 전부 다시 완전히 해석합니다. 공자는 분명히 유의, 이덕, 이정 정치를 한다 그러는데 무의라고 하면 이게 무의라는 것은 찬양의 말이지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거예요. 그걸 지금 이 주자가 잘못 오고 또 주자학자들 잘못 해석해서 아무것도 안고 있어도 나라가 다스려진다 그런 오해를 하게 된다. 왜 그러니까 이 기본 논리가 지금 이제 문제입니다. 이정이덕 정은 뭐냐? 정은 뭐냐? 정치라고 뭐냐? 정의하자.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하여 균하라. 이 정치가 뭐냐? 공자도 주자도 정하라 여기까지 나옵니다. 정자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하는 거다. 정야자는 정야라. 그런데 타산이 여기서 하나 더 하는 균야라. 바르게도 해야지만 고르게도 해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균등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왜요? 18세기, 19세기 뭐 이때 이른바 사회주의, 공산주의 노율과 이 균입니다. 다사는 이미 그걸 이야기를 해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만 하는 거 아니다. 바르게 해야 돼 당연히. 바르게 함과 동시에 고르게 해야 된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도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이제 개혁이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개혁을 하면 기득권자는 손해를 보거든. 그러니까 기득권자는 절대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집값을 조정해가지고 세금을 조정해서 지금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좀 어떻게 균등히 해보려고 지금 온갖 작전을 쓰고 있는데 강남에서는 적극 반대고 집 많이 가진 놈, 돈 많이 가진 놈은 세금 많이 내게 못 온다고 지금 악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미 다사는 그 시절에 정문 바른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근이 안 들어가면 정치가 아니다. 고르게 해야 된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의지 못 들어가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얻어야 다사는 교훈이 바로 이 균입니다. 우리 찬송해야 됩니다. 지금 세금 손수 손부 익빈 공은 다사는 생각은 손부 익빈이거든. 부자 걸 들어다가 가난한 사람께 보태주는 겁니다. 이게 균이거든. 손부 익빈 상 뭐야 손상이카 이거 아주 경제 논리 아주 다산이나 철학자들은 뭐 그것은 성호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방계도 이야기하고 다산도 끝까지 손부 익빈 꽃 같은 거에 의미를 꽃 같은데 글자를 표현을 달리했어요. 자, 덜 손자예요. 부자 것을 들여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보태주는 겁니다. 이건 주역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경제 용어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손상니까 이 사람들 상층, 상류층의 재산을 들여다가 하류층 재산에 보태주자. 이게 균입니다. 이게 균입니다. 균. 고르게 주자. 왜 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냐? 만백성이 다 고르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냐?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다산하게 표현할 가장 중요한 논리가 바로 이 균입니다. 아무리 바르게도 고르지 않으면 안 돼. 고루고루 먹고 살아야 돼. 왜 강남 사람은 부자 되고 한국 사람은 못 살고 왜 수도권만 부자 되고 왜 비수도권에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똑같이 세금 내면서 이걸 고치자고 하면 기득권자에 반발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응원해야 됩니다. 개혁하자고 하면 반발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손해본데 가만히 있으려면 누가 있어요? 떠들고 악쓰고 뭐 달라들지. 그래도 무시하고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의하여 그냥 이렇게 멋져. 다 이래경 선생 멋져요 안 멋져요? 멋있습니다. 박수 치고 싶습니다. 멋져요. 바르고 고르게 이게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는 보통 바르고 하면 끝나. 공자도 공자는 균을 씁니다. 쓰는데 다산 여기다 딱 붙여다가 정의하여 균하라. 바르게도 해야지만 고르게도 해야 된다. 이 다산을 연구해 보면 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재미가 나와. 야, 그 시대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지 말이지. 지금 고르게 하는 정책에 우리 국민들 적극 지지해야 됩니다. 거기 좀 조금 부족한 점 있고 그러면 좀 학자들이 건의하고 고치고 바꾸게 만들어서 손봐갖고 하도록 해서 이걸 밀고 가야지. 지금 부자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그거 본다고 해서 아니 기득권층이 반발한다고 해서 그대로 또 넘어가면 또 문재인이 되고 또 노무현 되는 거예요. 지금 검찰개혁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밀고 가야 됩니다. 그 노리던 권력을 내려놓는데 검찰들이 아니면 거기에 붙어먹는 놈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엄청난 반발하기 마련이지. 그걸 이겨낼 수야 그 정치입니다. 그래야 정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산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기지 못하면 정치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실패입니다. 기득권층은 반발한다. 아주 딱 공식으로 정해놓고 반발을 무시하고 찬성하는 사람이 수고하든 말해 그들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정은 정의하여 균하라. 정의하여 균하라. 그래서 이거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정 아까 무의가 돼. 이게 아주 아무것도 안 한다. 하는 일이 없다. 이게 무슨 정치냐 그거예요.
무이치 다들 아주 뭐 경로는 경로 다산책에 보면 경로 막 글이 써져 있어. 세상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냐? 어디가 아무것도 않고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가 있겠냐? 이 도둑놈들이 저렇게 알겠지고 폭력배들이 저렇게 알겠지고 애국은 쳐들어오려고 날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라가 다스려진다? 말이 되겠냐 그거야 이게. 분명히 공자는 인도 있어야 되고 유정 정도 있어야 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 무기라고 하냐? 적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 생각들을 바꿔야만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박스쿨이다 해서 이승만 박정희를 우상화해가지고 이 보수 논리를 강화하고 보수 논리를 확보하자는 이따위 짓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이 교과서에 전부 이런 걸 좀 제대로 써서 초등학교 학생으로부터 이 틀려먹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좀 이 교과서를 고쳐줘야 됩니다. 지금 교과서 안 고치면 안 됩니다. 지금 그 5.18 같으면 또 그 5.18에 대해서 예고 건다. 이것도 분명히 전 국민이 보는 이 교과서를 여기다 못 박아서 아기 때부터 그 교육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그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게 다사는 뜻입니다. 경제를 제대로 안 고치고는 절대로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 내 생애에 나는 경에다 생을 걸었다. 다산이 232권 자기 절반의 책이 전부 경입니다. 근데 후대에 자기가 경에 돌아 218년 동안 적어갖고 자 이걸 갖고 왔는데 봐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럽니다. 그 근방에 서울 일대에 가까이 전부 경산도 올라가 전라도인가 그 당시에도 통신도 어렵고 오고 가기도 어려우니까 서울 경도 수도권 사람들로 접촉. 자 누가 좀 글을 잘한다 소문을 들어갖고 연락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경서를 연구해가지고 책으로 만들어 왔는데 당신 같은 서각해서 좀 한번 보고 평가를 해 주십시오. 제일 먼저 안동 김씨 유명한 학자 대산 김미순 다산보다 한 열 몇 살 아래 후배인데 한때 같이 뵀을 때 서로 알았지만은 18년 기양서를 오니까 남남이 돼버렸는데 또 그거는 노론 쪽이고 다산은 남인 쪽이고 그래서 접촉이 더 어려운데 다만 사는 거리가 가까웠어. 여기 지금 뭡니까 미호라고 석실서원이 있는데 안동객들 거기서 김매순이 살았거든. 대산 김매순 선생님 여한 10대가에 들어가는 대문장하고 대학자인데 또 그 많은 제도가 중에 안동객의 학자로서는 대표적인 학자예요. 그분에게 책을 딱 보냅니다. 짜서 책을 보내면서 기약해서 좀 읽어보고 내가 이렇게 내 나름대로는 죽을 고생으로 해야 하는데 당신들이 한번 책을 한번 봐주고 좀 평가를 한번 해주라.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가 옵니다. 내가 3, 4일 동안 김매순이 편지에 3, 4일 동안 나 당신의 책을 읽어봤는데 마치 사탕수수를 씹는 기분입니다. 사탕수수를 씹는 기분입니다. 씹을수록 맛이 나네요. 유림 대업이 막차이경이라 유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당신이 해냈습니다. 유림 대업이 막차이경이라 유림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을 당신이 해냈습니다. 그걸 이렇게 고치고 바꿨다고요. 극찬을 합니다. 다사님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었든지 자 이것을 보고 어떻게 평할지도 모르겠고 또 읽어줄 사람도 없는데 그 대학자가 읽어보고 이러이런 책을 읽어보니까 사탕수수를 씹는 기분이다. 씹을수록 맛이 타는다. 읽으면 읽을수록
유림 대업이 막자 얘기가 유림이 큰 업적이 이상도 클 수가 없다. 그날 밤 아마 엄청나게 잠을 잘 잤을 거야. 잘 주무셨을 것 같아. 그 편지를 봐도. 어느 또 홍석주, 연천, 근데 풍산홍 씨, 그 대갓집으로 또 보냅니다. 상서를 보냅니다. 꼭까지도 그런 답장이 옵니다. 며칠 동안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기울였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당신 참 큰일 했어. 석천, 신자계로 그거는 소롱계예요. 아까 홍석주, 김매수는 그거는 노롱계고 자기하고 당파가 다르다. 당시 조선시대라는 당파가 다르면 상록을 안 씁니다. 그러나 다산 같은 그렇지 큰 사람이라 한번 보내본 거예요. 요걸 하면 요거 해보면 해봐라. 딱 보냈더니 소론 신작이라는 호가 석천이요. 원래 강화도 사람인데 광주에 가서 태촌에 와서 살았어. 해보니까 읽어보고 내가 당신 예서를 읽어보는데 이 나라에서 예를 말하는 사람 중에 당신을 덮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소. 이런 답장을 받아본 거야. 이 자기가 그런가, 야, 내가 18년 동안 내가 피땀 흘려서 내가 저술한 책들이 당대의 서각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으니 나 할 일 했구나. 여기서 사람이 만족감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다산이 75세까지 산 거예요. 당시 75세면 엄청난 나이입니다. 75세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다산이 경을 고쳐서 바꾸고 고치자 계획을 아까 그랬잖아. 극건불개면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그 계좌 하나가 엄청난 거지. 지금 당장 그 경서도 고치고 제도도 고치고 뭣도 고치고 다 포함되는 이야기야. 지금 당장 고치지 않으면 필망국이라 반드시 나라가 망한다. 고치자. 그래서 내가 이제 첫 번째예요. 야, 두 번째는 뭘 고치냐? 생각을 고치자. 그래서 경서를 다시 해석해서 이유, 관료의 세계를 행위의 세계로 바꾸자. 나는 이제 이 대목을 지금 바로 넘어갈 수가 없어. 여기 꼭 한마디를 더 해줘야 됩니다. 행을 찾아내는데 나는 이 다산의 저서 500권 중에 가장 창의적인 아무도 지금까지 말하지 않는 논리를 지금 뭘 다른 사람 반응하면 나는 내 글로도 다 썼는데 내가 찾아냈어요. 다산의 아주 짤막한 논문에 왜 근원을 원이라는 것은 근원을 파고 들어간다. 이게 다산이 쓰는 거 원래부터 한유 유명한 한유 중국 당나라 때 한유에 원도 도가 뭐냐 원성 성이 뭐냐 이렇게 따졌잖아요. 다산 덕 원덕 덕이 뭐냐 이 짤막한 논문에 보면 나는 다산 경학에 대해서는 요 한 편만 아주 짧아요. 나는 이 한 편을 다 외우는데 이게 다산이라는 학자의 창의성을 찾아낼 수 없어요. 보세요. 이 글이 나오기 전에, 이제 앞에 중용에 보면, 참,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중용 첫 덕으로 딱 들어가면, 천명지성이요, 속성지도요, 수도지균이라, 이게 근원을 밝혀놓습니다. 중용.
중용이라 책에 보면 천명지성이요 설성지대요 수도지계로구나. 거기에 성도덕 이게 냐 천명 명 하늘이 명한 것을 성품이라 이르고 설성지이도 성품을 따라가는 것을 성품대로 따라가는 것을 도라 이르고 수도 도를 닦는 것을 교라고 한다. 여기에 근원을 둬가지고 보세요. 명 천명 하늘이 명해준 명 여기서 여라는 것은 더불어요. 영어로 말하면 접속사입니다. and입니다. 명과 도로 인하여 명과 도 때문에 도로 인하여 성이라는 이름이 있고 성이라는 이름이 있고 아까 내가 말했잖아. 기는 자기를 언제나 말하는 거고 한자에서는 이는 항상 남을 말하는 겁니다. 인이욱이라 인을 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는다. 기, 나, 자기. 나와 남으로 인하여 행이란 이 행의 이름이 있다. 나는 이 구절이 유교 경전 어디에도 없는 다산의 창의적인 이야기입니다. 나와 남으로 인해서 행이라는 이름이 나온다. 나도 이거 갖고 해석이 잘 모르는데 유행가를 들으면서 내가 이거 알아냈어. 이걸 내가 유행가에 사랑은 나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야 돼. 한번 보세요. 한번. 이 기가 막힌 이야기죠. 사랑은 나무나 하나 눈이라도 마주쳐. 사랑이라는 말 갖고는 안 된다. 사랑이라는 행위가 나와야 돼. 여자를 사랑하려면 뽀뽀도 한번 해줘야 되고 눈이라도 한번 마주쳐줘야 돼. 그게 행위야. 두 사람에게는 행위 있어야 돼. 여자 만져줘야 되고 뽀뽀해줘야 되고 눈을 마주쳐줘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나와 남 사이에서는 이게 바로 두 사람 사이에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바로 여기서 이 행동을 그리고 타고난 성품, 하늘의 타고난 성품과 이게 내가 지금 공식으로 제 논문에 그거 다 인용해서 썼지만 보세요. 다사는 수학적으로 푼 거예요. 타고난 아름다운 성품 플러스 자기 행동으로 옮기면 이게 덕이 된다. 이 실천을 옮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타고난 이게 이제 성선설의 입각입니다. 성악설은 안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해 부르면 안 되는 거니까 여기서 성 때는 성선설의 성입니다. 타고난 아름다운 성품, 훌륭한 성품을 행동으로 옮겨줄 때 덕이지. 여기 뒤에 보면 도성불능이제 성만 가지고는 덕이 될 수가 없다. 이론만 갖고는 안 된다 그거예요. 성품만 가지고는 안 된다. 거기에 행이 붙여져야 행동으로 옮겨야 이게 덕이 된다. 이게 다산 전체 경학입니다. 타고난 성품, 그 곱고 아름다운 성품을 이걸 행동으로 옮겨주면 그게 결과가 나오는 덕이 된다. 정치가 이룩된다 그거예요. 나라가 부흥하게 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게 된다 그거. 이 행어를 발견하는 사람이 다산입니다. 나는 이 기가 막혀. 인이 기어요. 어떻게 해서 이 논리가 나오는 거 모르겠어. 나와 남으로 인해서 행이라는 이름이 있게 되고, 이 성품에다가 행동으로 옮겨줘야 그래야 덕이 될 수가 있다. 거로 도성불능이 덕. 성만 가지고는 덕이 될 수 없다. 주자나 다른 형약자들은 성이면 끝난다. 성만 제대로 하면 끝난다 그래요. 이것이 나라를 병들게 만드는 거다 그래요. 행이 없기 때문에. 행을 발견해서 실천을. 그래서 다사는 길게 할 거다. 너는 하기 실습지 불량여로 와도 그래. 너는 카테고리가 하기 실습지 불량여로. 다사는 주자는 뭐라 하지 말아요? 학원 배우는 것이 알게 해주는 거고. 습은 조사학비 뭐라. 새가 날라고 파닥파닥 연습하는 것이 습이다. 다자는 연습만 해갖고 되냐. 학 소위 지하여
습소히 행해라. 지행 경진할 하기 있었으며라. 지와 행이 함께 가야만 공부가 되고 일이 이룩되고 성과가 이룩된다는 거예요. 너는 첫 때부터 행이 나와. 다들 지행합일.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타고난 성품으로 행동, 똑같은 말들입니다. 지금. 타고난 성품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탄은 하여튼 이 행동으로 옮기자. 지금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정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입으로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조문을 많이 해놨어. 과연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가? 안 옮기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둬.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게 다산의 교훈입니다. 이 혼돈의 시대 다산의 교훈은 입으로만 떠들면 행동으로 옮겨라. 실천해라. 아무리 기득권 세력 반발도 이겨내라. 끌고 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경을 통해서 다산은 이 행위라는 철학을 찾아내고 이 덕과 행과 인과 이런 관계를 통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는 바르게 하고 옳게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 사실은 법과제 이게 이제 이건 이 두 개는 뭐 특히 법제 개혁은 다산보다 훨씬 이전에 율곡 이 선생부터 법과 제도를 갱장론이 있나. 법과 제도를 법구 폐쇄다. 법이 오래되면 반드시 폐역이 되는 거가 바꿔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까지 30년이 넘었다. 이대로 두고는 절대 안 됩니다. 헌법 고쳐야 됩니다. 개정해야 됩니다. 바로 다산은 지금 경세입조가 바로 법. 그래서 다산은 법제를 개혁해서 경세입조 저절 목적이 뭐예요? 구방. 신 아주 구방. 영어로 한자로 뭐 어려우니까 영어로 쉬워요. 신. 그대로 안 놔두면 새로 바꾸는 것이 새롭게 바꾸는 것이 신입니다. 형용사로는 뉴지만은 동사로는 뭐 영어로 뭐 리셋, 리폼, 뭐 리메이크, 리폼 our good old country. 우리의 오래된 나라를 한번 뜯어 고치기 위해서 내가 경세표를 법과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경세표를 진다. 경세표 저장 목적입니다. 자기가 쓴 말입니다. 내가 왜 경세표를 짓느냐? 우리 이 낡은 이 구식 나라를 한번 좀 새 나라로 만들어 보려고. 네. 그러면서 모든 제도를 바꾸는 겁니다. 새로운 제도를 막 도입을 합니다. 전제도 바꾸자. 토지 세율도 바꾸자. 또 고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산은 교체 같은 실학자 주면 두 번째 계획가입니다. 고치자, 바꾸자, 변화를 일으키자. 이게 이제 뭐 내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 법과 제도를 고치고 바꾸지 않고는 새로운 나라가 될 수가 없어. 말로만 해서는 안 돼. 제도로 제도로 따가지고 시켜야 돼. 이번에 지금 검찰 개혁 같은 거 이렇게 검수 안박 이거 제대로 하는 거 지금. 이걸 이겨내냐 못 이겨내는가 지금 이재명 정부 지금 명운이야 지금. 엄청나게 반발이 있을 거야 아마. 그 누리던 권력, 그 누리던 부귀영화 이거 한숨에 날아갔는데 가만히 있겠어 지금? 얼마나 달라들겠지. 여기서 치면 안 돼. 우리 국민들이 떠받쳐줘야 됩니다. 이래경 교수 떠받쳐줘야 돼요. 아니요, 지금 저 변화를 일으킬 때 떠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신학구방 우리 새로운 나라를 한번 뜯어 고쳐보자. 자, 이건 내가 더 길게 설명하고 경세입조, 몽세 모세 전부 고치고 바꾸자는 거죠. 제도를 바꾸자. 뭐 내가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 이게 어떻게. 아니 몽민심대가 48권이고 경세입조가 40권인데 그 100여 권을 어떻게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지.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계획을 하려면 국부를 증진해야 돼.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먹고 살 수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기술 개발. 요것은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할 수 있다. 요거 이제 다산이라는 사람이 주장. 기술을 개발하자. 자기가 직접 기술을 개발해. 한강에 배다리를 놔. 수원 화성을 축조시켜. 이게 다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산을 지어서 기회론열. 짐승과 사람의 차이. 그 호랑이 같은 무서운 짐승도 이빨만 강하지 두뇌가 안 돌아가고 기술 개발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짐승으로 살고 사람이 총 한 방 쏴면 죽어버려. 사람은 아무 힘도 없지만은 그 무서운 호랑이도 잡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네. 이게 인간이야. 이걸 안 하면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다사는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자. 그래서 다사는 제도 딱 적당히 한 거 아닙니다. 다사는 경제법은 경제가 한 거예요. 이용, 감. 정부 부처가 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간상감. 감이 제도가 돼 있잖아요. 부서 이름을 감이라고 하고. 옛날 군대에서 헌병감 그러잖아요. 감. 예, 이용감. 정부, 장관급은 아니고 이용감이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기술을 도입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일을 하죠. 이게 새로운 제도를 만든 거예요. 선진국에서 기술을 도입하고 우리 스스로 기술을 개발해서 기술 개발 없이는 절대로 국부는 유지될 수가 없다. 방직기를 개발해야만 옷값을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농기구를 개발해야만 농사를 편해지고 수확을 올릴 수가 있다. 모든 건 기술입니다. 기계를 개발해야 돼. 기술을 개발해야 돼. 나는 이 세 가지는 이게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과서 바꿔서 옳은 생각으로 이박수국 같은 거 퇴치시키도록 하고, 자, 법제를 계속 헌법도 고치고, 아까 말한 대로 검찰청법 고치고 바꾸고 변화를 일으키고, 마지막으로 요새 AI 시대 기술 개발해서 따라가야만 국부가 유지될 수가 있어. 200년 전에 다사는 통치 기술을 정확히 세 가지 계획으로 딱 제시해놨어. 이렇게 따라가면 이 혼돈의 시대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째 그래 안 해요? 그래요? 그래 안 해요? 맞습니다. 저도들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마디. 이 실천. 어떻게 실천하냐? 글자 두 자입니다. 이게 나는 여기서 보니까 여러 이야기를 다사는 평생에 이 두 자만 가지면 온갖 세상사가 해결이 된다. 이게 이 공념이란 다산이 공념이라는 단어를 쓴 배경에 재미가 있습니다. 다산이 공부를 계속해서 22살에 진사에 합격해서 대학 국립 유일한 성균관 대학에 들어갑니다. 성균관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6년 동안 공부를 하고 공부하고 해서 28세에 마침내 문과에 급제해서 정조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정조로부터 문과에 급제한 합격증을 받아 들고 집에 돌아와서, 자, 나는 내일부터 이 나라의 고관 대작이 돼서 정치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가 된다. 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자기 각오를 읊은 시간. 제목도 합격증을 받고 돌아와서 내 각오를 치로 읊다. 거기에 둔졸난충사나 공념모노성이라. 내가 둔하고 졸졸해서 임금님 뜻을 제대로 받을 수는 없지만 나는 공이라는 글자와 염이라는 글자, 이 두 글자를 정성껏 실천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 다사는 애국자입니다.
아까 실학자, 개혁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들 애국자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18년의 귀양살이 중에서도 이 망해가는 나라를 볼 수가 없으니까 책이라도 한 권 더 지어서 안 망하게 하려고 그 노심초사했던 거, 이게 다산의 애국심입니다. 다산은 공과 영. 지금 어제도 나오더군. 공정하게만 지금 검수완박 이런 문제 갖고도 공정하게만 하면 다 해결이 된다. 어제 대통령이 그러면 공정하게 집행하면 된다. 바로 이 공정입니다. 다산은 공직자라면 공정을 예정을 하는 것도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렴해야 된다. 이 공정과 청렴을 실천 원리로 삼아서 아까 세 가지 개혁을 유지해 간다 그러면 나는 이 혼돈의 시대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있다. 어때? 여러분 찬성하십니까?